아버지, 이런 데 처음 가보시죠? 나야 뭐, 이런 거 생각도 못하고 살았지. 이참에 가서 피로 좀 풀고 오세요. 앞으로는 자주 보내드릴게요. 저는 올해로 65이 되었습니다. 아내와는 20이 갓 넘어 못 모르고 결혼을 했지요. 그 덕에 자식들을 일찍이 얻었습니다. 그렇기에 20대부터 저는 닥치는 대로 죽어라 일만 하고 살았어요. 일용직, 어선, 막노동, 철근 나르는 일. 요즘 젊은 사람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장마당에 나가 고동, 번데기도 삶아 팔았지요. 겨울엔 연탄 배달도 했고 여름엔 공사판에서 땀 흘렸습니다. 지나고 보니 그 모든 고생이 추억으로 남더군요. 그때는 정말 죽기 아니면 살기로 처자식 먹여 살릴 생각만 했으니까요. 힘들다는 생각보다는 일이 있어 다행이라는 생각으로 살았습니다. 아내는 6년 전 모자란 저를 만나 고생만 푸지게 하다가 비행기 한 번 못 타보고 먼저 가버렸습니다. 아내가 가고 나니 남는 게 없더군요. 뭘 해도 재미가 없었습니다. 밥맛도 없고 그냥 하루하루가 그저 그랬습니다. 그날 그곳에 방문하기 전까지는요. 이 나이 먹도록 처음 하는 경험이었습니다. 65평생을 살면서 제 몸을 위해 뭘 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마사지라는 것도 처음이고 누군가에게 돈 내고 대접받는 것도 처음이고 무엇보다 아내 말고 다른 여자의 손길을 느껴보는 것도 그날이 처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제 삶에 새로운 무언가가 깨어났습니다. 죽은 줄만 알았던 남자로서의 감정이 식어버린 줄만 알았던 뜨거운 무언가가 그날 다시 살아났습니다.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어느 날 아들 녀석이 대뜸 말하더군요. 아버지 요즘 부쩍 더 왜소해지셨네. 홀로 된 후로 아들 녀석은 저를 더욱이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은 꼭 들르고 아버지 식사하셨어요? 하며 전화도 자주 하고 저를 닮아 숫기가 없던 터라 이런 날이 올 줄은 몰랐지요. 그렇게 아들놈의 성화에 못 이겨 마사지라는 것도 난생 처음으로 받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제가 모시고 가야 하는데 오늘 일이 늦을 것 같네요. 주소 찍어드릴 테니 택시 도착하면 타고 가세요. 그래도 자식 농사 하나는 제대로 지었나 봅니다. 제가 태어나 가장 잘한 일이기도 하지요. 그렇게 아들놈이 보내준 택시를 타고 가게 앞에 도착했습니다. 건물이 다 비슷하고 높아서 이거 원참 한 번에 못 찾겠더군요. 어찌저찌 간판을 찾아 6층에 위치한 가게에 들어갔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약하셨을까요? 아, 네, 저 그게. 제가 말주변이 없어 그런 곳에 가면 얼어버리곤 합니다. 몇 초를 망설이다가 아들 이름을 말했습니다. 그러니 직원분이 방을 안내하더군요. 샤워하실 거면 샤워하시고 이걸로 갈아입고 계시면 족욕 준비해 드릴게요. 처음 가본 그곳은 모든 게 낯설기만 했습니다. 씻어야 하나 보다. 하긴 그래야 손이 덜 찝찝할 테지. 그렇게 씻고 안내한 곳에서 기다리다 보니 족욕물이 있는 곳으로 데려가더군요. 딱 좋은 온도에 색이 나는 물에 발을 담그니 그게 뭐라고 참 좋긴 좋았습니다. 내가 이런 호사를 누려도 되나 싶었습니다. 평생 남수발 드는 일만 하다가 누군가 나를 이렇게 대접해주니 뭔가 민망하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하더군요. 한참 후 물이 식을 때쯤 곱상한 아주머니 한 분이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직원 한 명이 무단 결근을 해서 제가 해드리게 되었네요. 호호. 인상은 선한데 어딘가 모르게 누군가를 닮아 있는 얼굴이었습니다. 말하는 걸로 보아하니 그곳의 사장님인 것 같았습니다. 제가 아무런 대답이 없자 자꾸 말을 걸어오셨습니다. 그래도 제가 30년 경력이라 괜찮으실 거예요. 손목이 좀 녹슬긴 했어도 마사지는 스킬이거든요. 아, 네, 개의치 마십시오. 괜찮습니다. 네, 이쪽으로 가시죠. 발 마사지를 가볍게 해주고 물기를 닦고 룸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룸 안은 은은한 조명이 켜져 있었고 어디선가 잔잔한 음악이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바이올린 소리가 물 흐르듯 부드럽게 귓가를 스치더군요. 향기로운 아로마 냄새도 났습니다. 뭔지는 모르겠지만 기분이 편안해지는 냄새였어요. 자, 여기 엎드려 계세요. 침대 같은 곳에 엎드리니 사장님이 수건을 덮어주더군요. 편하게 계세요. 시작할게요. 처음이라 어색한 저는 몸에 힘을 잔뜩 주고 있었습니다. 왜 이렇게 근육이 경직되어 있으시죠? 힘 빼셔도 돼요. 편하게 계세요. 사장님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제가 이런 곳이 처음이라. 어머, 정말이요? 진짜 시원하게 해드려야겠네. 그렇게 사장님의 손길이 제 등에 닿았습니다. 처음엔 조심스럽게, 그 다음엔 점점 힘을 주며 뭉친 근육을 풀어주기 시작했어요. 어머, 여기 정말 돌덩이 같네요. 평소에 무슨 일 하세요? 저요? 이제는 안 하지만 평생 몸쓰는 일만 했습니다. 아이고, 그러셨구나. 그럼 온몸이 다 뭉쳤겠어요. 뭐, 먹고 살자고 한 일인데요. 그래도 본인 몸은 챙기셔야죠. 이렇게 뭉쳐 있으면 아프실 텐데. 아프다는 생각은 안 해봤습니다. 그냥 원래 그런가 보다 하죠. 사장님이 한숨을 쉬더군요. 우리 세대 남자분들 다 그러시더라고요. 가족 먹여 살리느라 본인은 뒷전이고. 뭐, 그게 가장 노릇 아니겠습니까? 그래도 이제는 좀 본인 챙기세요. 건강해야 손주도 보고 오래 사시죠. 네, 그렇죠. 근데 뭐 다 늙어서. 에이, 아직 한창이시잖아요. 요즘 65이면 젊은 거예요. 그렇게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며 마사지는 계속되었습니다. 아드님이 보내주셨다고 했죠? 네. 저 때문에 걱정이 많은가 봅니다. 효자시네요. 요즘 그런 자식 흔치 않아요. 제가 자식 복은 있나 봅니다. 아내분은 6년 전에 먼저 갔습니다. 아이고, 그러셨구나. 많이 외로우시겠어요. 뭐, 익숙해지더군요. 처음엔 힘들었는데 사장님이 잠시 말이 없더니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럼 그동안 혼자 계셨어요? 예, 혼자 있는 게 편하더라고요. 에휴, 그래도 사람은 사람정이 그립잖아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뭐라 대답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사장님은 더 이상 묻지 않고 묵묵히 마사지를 계속했습니다. 등, 어깨, 허리, 정성스럽게 구석구석 풀어주더군요. 자, 이제 뒤로 누우세요. 앞으로 돌아 누우니 천장의 은은한 조명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눈부셔하는 제 눈 위에 무언가를 살짝 덮어주셨고요. 사장님은 다리부터 시작했습니다. 종아리, 무릎, 허벅지, 점점 위로 올라오더니 허벅지 안쪽을 마사지하기 시작했어요. 여기도 많이 뭉쳐있네요. 그때였습니다. 사장님의 손길이 사타구니 쪽으로 가까워지더니 전립선 쪽을 부드럽게 눌렀습니다. 남자분들은 여기를 특히 눌러드리면 건강에 좋아요. 순간 제 몸에 이상한 반응이 왔습니다. 아내가 떠난 후 6년 동안 아무도 제 몸을 만진 적이 없었습니다. 아내의 손길이라 해봤자 옷매무새 만져주는 게 전부였지만요. 여자의 손길이라는 게 얼마나 오랜만인지 제 의지와는 상관없이 너무나 빠르게 몸이 반응하기 시작했어요. 아니, 이럴 수가. 당황한 저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그냥 눈을 감고 가만히 있었습니다. 하지만 점점 더 뚜렷해지는 반응을 숨길 수가 없었습니다. 수건 위로도 그 모양이 그대로 드러났으니까요. 사장님의 손길이 멈췄습니다. 침묵이 흘렀어요. 민망한 정적 속에서 제 심장 소리만 크게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 사장님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 세상에, 이게. 제가 더 민망해서 연신 사과를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그만 받겠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일어나려고 하자 사장님이 제 어깨를 가만히 눌렀습니다. 아니에요, 괜찮아요. 이런 일 종종 있어요. 생리 현상인데요, 뭐. 편히 계세요. 하지만 사장님의 목소리는 약간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더 민망해서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한번 반응한 몸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더 정직해지기만 했어요. 사장님도 저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그냥 어색하게 시간만 흘러갔습니다. 한참의 침묵 끝에 사장님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제가 좀 도와드릴까요? 네. 무엇을? 이거, 이대로 두면 안 될 것 같은데요. 이런 곳인 줄 모르고 제가. 어머, 사장님, 저희 그런 가게 아니에요. 사장님이 황급히 손을 저었습니다. 그럼 어째서? 뜸을 들이던 사장님은 어렵게 입을 열었습니다. 신기하기도 하고 제가 궁금증이 좀 많아서요. 도와드릴게요. 괜찮습니다. 맡겨보세요. 그런데 저도 이런 건 처음 봐서 사장님의 목소리가 조금 낮아졌습니다. 저도 남편이 3년 전에 먼저 가서 그 이후로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사장님은 조심스럽게 손을 뻗었습니다. 수건이 내려지고 사장님의 따뜻한 손길이 닿았습니다. 저도 모르게 신음이 새어나왔습니다. 6년 만에 느껴보는 여자의 손길이었습니다. 사장님은 천천히 조심스럽게 마사지를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맞나요? 사장님의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장님과 저의 숨소리, 그리고 그 잔잔했던 음악만이 조용히 흐르는 방 안에서 두 명의 외로운 중년이 서로의 외로움을 달래주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요? 제 몸이 점점 긴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저 이제 괜찮아요. 사장님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모든 게 끝나고 남자로서의 무언가가 깨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이거 닦으셔야. 사장님은 당황한 듯 얼굴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저도 오랜만이라 둘 다 너무 민망해서 말을 제대로 잇지 못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정말 아니에요. 저도 궁금했고 그리고 사장님이 말을 멈췄습니다. 잠시 침묵이 흐른 후 사장님이 작게 웃었습니다. 오랜만에 이런 거 보니까 저도 떨리네요. 저도 정말 오랜만이라 아내분 많이 그리우시죠? 저도 그래요. 특히 이렇게 밤에 우리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외로움이라는 게 이렇게 사람을 약하게 만드는구나. 옷 갈아입고 나가겠습니다. 네. 천천히 하세요. 옷을 갈아입고 나오니 사장님이 음료수 한 잔을 건네주었습니다. 오늘 일은 비밀로 해주세요. 당연하지요. 제가 죄송합니다. 아니에요. 저도 이상하게 오늘은 그냥 그러고 싶었어요. 그렇게 달아오른 마음 한구석을 움켜쥐고 가게를 나서려고 일어서는데 자주 오세요. 말동무 필요하셔도 오시고 사장님의 얼굴이 살짝 붉어져 있었습니다. 저도 모르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다음에 또 그렇게 저는 가게를 나왔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아들놈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아버지, 어떠셨어요? 시원하셨어요? 그래. 정말 시원했다. 다행이네요. 앞으로 자주 가세요. 제가 예약해 놓을게요. 고맙다, 아들아. 전화를 끊고 문득 생각했습니다. 오늘 일을 생각해보면 참 추태를 부린 것 같기도 하면서 그와 동시에 머릿속은 온통 그 감각과 표정만이 진하게 남았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6년 만에 제 가슴이 이렇게 뛰었다는 것, 남자로서 이렇게 살아있음을 느꼈다는 것, 그리고 왠지 이런 우연이 인연이 될 수도 있겠다 생각했습니다. 이게 맞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저도 모르는 새에 많이 외로웠던 것 같습니다. 그날 이후로 이틀이 지났습니다. 아들놈은 다음 주에 또 예약을 잡아주겠다고 했습니다. 아버지, 좋으셨죠?
다음 주 토요일에도 보내드릴게요. 아, 그래, 고맙다. 하지만 저는 다음 주까지 기다릴 수가 없었습니다. 이틀 내내 그분 생각만 했거든요. 밥을 먹어도 TV를 봐도 자꾸만 그날의 일이 떠올랐습니다. 그분의 따뜻한 손길, 떨리던 목소리, 붉어지던 얼굴. 미쳤나, 이 나이에. 그런 제가 스스로 낯설기만 했습니다. 결국 월요일 오후 저는 결심했습니다. 아들한테는 말할 수 없었어요. 그런 사건이 벌어졌을 거라곤 상상도 못하겠지만 괜스레 민망했습니다. 대신 제 돈으로 다시 가기로 했죠. 그분은 저를 안 좋은 기억으로 여겼을까 걱정도 됐지만 발걸음은 이미 그곳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오후 3시쯤 가게에 도착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는데 카운터에 계시던 사장님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사장님의 얼굴이 확 붉어졌습니다. 어서 오세요. 당황한 듯 일어나시더니 급하게 다가오셨어요. 아니, 벌써 오실 줄은. 다음 주에 오신다고 들었는데. 아, 그게 제가 예약도 못하고 왔는데 괜찮을까요? 마사지 받으러 오신 거죠? 사장님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어요. 사장님의 얼굴이 더 붉어졌습니다. 네, 제가 해드리는 거라 예약은 괜찮아요. 작은 목소리였지만 제 귀에는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안 그래도 번호도 못 알려드리고 보냈더니 혹시 안 오시는 거 아닌가 걱정했어요. 맞아요. 제가 먼저 드렸어야 했는데 그때는 너무 당황해서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그리고는 사장님이 환하게 웃으며 안으로 안내했습니다. 샤워하시고 오세요. 제가 준비하고 있을게요. 샤워를 하는 내내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이게 맞는 건가? 이 나이에 이러는 게. 하지만 멈출 수가 없었어요. 샤워를 마치고 나오니 사장님이 룸 앞에서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이리 오세요. 룸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이번에도 은은한 조명과 잔잔한 음악이 흐르고 있었어요. 문이 닫히자 사장님이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이틀 동안 제가 정말 많이 생각했어요. 저도 그랬습니다. 혹시 불편하셨나 싶어서. 아닙니다. 전혀요. 사장님이 안도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다행이에요. 사실 저도 계속 생각났거든요. 그러게나 말입니다. 오늘은 사장님이 입술을 적시며 말했습니다. 마사지만 할까요? 아니면 말끝을 흐리는 사장님. 저는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사장님 하시고 싶은 대로 하십시오. 사장님은 잠시 망설이더니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편하게 누워 계세요. 저는 침대에 엎드렸습니다. 사장님의 손길이 제 등에 닿았어요. 이번에는 지난번보다 더 부드러웠습니다. 조심스럽게 천천히 마치 귀한 무언가를 만지듯이. 여기 많이 뭉쳤네요. 요 며칠 잠을 설쳤습니다. 왜요? 그날 일도 그렇고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사장님의 손길이 잠시 멈췄습니다. 저도 그랬어요. 작은 목소리였지만 떨림이 느껴졌습니다. 한참 동안 말없이 마사지가 이어졌습니다. 이제 뒤로 누우세요. 앞으로 돌아 누웠습니다. 사장님이 눈 위에 수건을 덮어주셨어요. 다리부터 천천히 마사지가 시작되었습니다. 종아리, 무릎, 허벅지, 그리고 다시 근처에 닿는 순간 제 몸은 지난번보다 더 빠르게 반응했습니다. 와, 사장님의 작은 탄성이 들렸어요. 수건 위로 드러난 모습을 보시는 것 같았습니다. 정말 봐도 사장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놀라움만이 아니었어요. 뭔가 다른 감정이 섞여 있었습니다. 사장님의 숨소리가 조금 거칠어졌습니다. 마사지를 멈췄다가 다시 시작했다가를 반복했어요. 사장님, 네, 혹시 불편하세요? 아니에요. 하지만 사장님의 목소리는 더 떨리고 있었습니다.
수건 너머로 사장님의 모습이 어렴풋이 보였어요. 얼굴이 붉게 상기되어 있었고 숨을 조심스레 쉬고 계셨습니다. 그때 문득 깨달았습니다. 사장님도 혹시 도움이 필요하신 건가? 지난번에는 호기심이었을지 모르지만 이번에는 다른 감정이 섞여 있었습니다. 정말 크시네요. 작게 중얼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순간 저도 모르게 용기가 났습니다. 네, 괜찮으시면 저도 좀 도와드릴까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사장님의 손길이 완전히 멈췄어요. 뭐라고요? 사장님도 위로가 필요해 보이셔서요. 제가요? 네. 숨소리가. 제가 착각했다면 죄송합니다. 다시 침묵. 한참을 망설이시더니 사장님이 작게 대답했습니다. 사실 저를 너무 안 좋게 보실까 해서 망설여지네요. 아닙니다. 저도 마찬가지인걸요. 사실은 아까부터 계속 이상했어요. 저도 그렇습니다. 혹시 정말 괜찮으세요? 사장님의 목소리가 조금은 간절하게 떨렸습니다. 저는 천천히 일어나 앉았습니다. 수건이 떨어졌지만 신경 쓰지 않았어요. 그럼 이리로 오세요. 사장님은 망설이다가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그렇게 같은 침대에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자리 위치가 바뀐 채로 저는 너무나 오랜만이라 긴장감에 손에 땀이 났습니다. 표정을 보니 사장님도 마찬가지였지요. 떨리네요. 사장님이 작게 말했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남편 떠난 후로 처음이에요. 저도 아내가 간 후로 우리는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두 명의 외로운 중년, 배우자를 잃고 홀로 남겨진 사람들. 천천히 해도 될까요? 네, 천천히. 그렇게 조심스럽게 시작되었습니다. 서로의 외로움을 확인하며 피부가 정말 좋으시네요. 뭐요? 이 나이에 정말입니다. 사장님의 얼굴이 더 붉어졌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아주 천천히 각자의 외로움을 위로하며 서로가 서로를 품었습니다. 오랜만에 느껴보는 온기, 오랜만에 느껴보는 떨림. 음악은 여전히 잔잔하게 흐르고 은은한 조명만이 우리를 비추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몰랐어요. 그저 서로를 안고 서로의 온기를 느끼며 6년간의 외로움을, 3년간의 공허함을 서로의 품에서 달래주고 있었습니다. 사장님, 이름 불러주세요. 이름이 박수진이에요. 수진 씨, 네, 그렇게 불러주세요. 저는 강민수라고 합니다. 서로의 이름을 부르며 우리는 더 깊이 서로를 안았습니다. 민수 씨, 좋아요. 그렇게 우리는 한참을 서로의 품에 있었습니다. 한참이 지나고 우리는 나란히 누워 있었어요. 살아있다는 느낌이 들어요. 오랜만에. 저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손을 마주 잡았습니다. 자주 뵙고 싶습니다. 저도요. 수진 씨가 제 가슴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제 번호 드릴게요. 네. 그리고 마사지 말고도 그냥 오세요. 말동무 필요하시면 언제든. 감사합니다. 아니에요. 제가 더 감사하죠. 이렇게 다시 사람다운 기분을 느끼게 해주셔서 우리는 한참을 더 누워 있었습니다. 일어나기가 싫었어요. 하지만 시간은 흘러가고 가야 할 시간이 왔습니다. 다음엔 언제 올 거예요? 내일. 와도 될까요? 수진 씨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매일 와도 좋아요. 그럼 폐가 되지 않겠습니까? 전혀요. 저도 적적해서요. 계산을 하려고 하니 수진 씨가 손을 저었습니다. 다음에 밥이나 사주세요. 저 밖에서 밥 먹는 것도 좋아해요. 그럼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가게를 나서는데 뒤에서 수진 씨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수 씨. 돌아보니 수진 씨가 웃고 있었어요. 조심히 들어가세요. 네, 수진 씨도.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제 발걸음은 가벼웠습니다. 6년 만에 느껴보는 이 기분.
설렘이었습니다. 이게 사랑일까요? 아니면 그저 외로움에서 비롯된 일시적인 감정일까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지금 이 순간 저는 행복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내일이 기다려집니다. 65의 나이에 이런 감정을 느낄 줄은 몰랐습니다. 아내를 생각하면 뭔가 죄를 짓는 것 같아 마음 한구석에서 죄책감이 밀려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것도 삶이 주는 선물이 아닐까 생각했습니다. 외롭게 사는 것보다는 이렇게라도 서로 의지하며 사는 게 더 나은 게 아닐까?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편안하게 잠들었습니다. 그렇게 가고 싶은 마음을 꾹꾹 눌러 담으며 며칠이 지났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저녁 꿈인지 생시인지 수진 씨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여보세요? 민수 씨. 저예요, 수진이. 떨리는 목소리였습니다. 아, 네. 수진 씨. 저기, 혹시 별일 없으시면 오리탕 드시러 가시겠어요? 조심스럽게 묻는 목소리. 오리탕이요? 네. 제가 아는 곳이 있는데 맛있거든요. 혼자 먹기 좀 그래서요. 아, 네, 좋습니다. 정말요? 그럼 6시쯤 괜찮으세요? 네, 괜찮습니다. 그럼 주소 보내드릴게요. 거기서 만나요. 네,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니 가슴이 또다시 두근거렸습니다. 이게 요즘 애들 말로 데이트인가? 이 나이에 데이트라니. 하지만 싫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기대가 됐어요. 6시가 되기 전에 주소를 찾아 도착한 오리탕 집은 조용하니 한산했습니다. 골목 안쪽에 있는 작은 가게, 사람들 눈에 잘 띄지 않는 곳이었어요. 문을 열고 들어서니 수진 씨가 이미 와 계셨습니다. 오셨어요. 수진 씨, 가게 밖에서 마주하니 낯설면서도 어색했습니다. 그분도 그런지 시선을 어디에 둬야 할지 몰라 자꾸만 손끝만 만지작거리고 계셨어요. 마주 앉았습니다. 이 집이 제가 남편이랑 자주 오던 곳이에요. 혼자서도 가끔 오곤 하는데 말끝을 흐리는 수진 씨. 오늘은 혼자 오기가 싫더라고요.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니에요. 제가 더 말을 잇지 못하고 수진 씨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우리는 한동안 어색한 침묵 속에 앉아 있었습니다. 잠시 후 주인 아주머니가 김 모락모락 나는 뚝배기를 가져다 놓았습니다. 구수한 냄새가 코끝을 스쳤어요. 수진 씨가 조심스레 국자를 들었습니다. 천천히 정성스럽게 고기를 하나하나 살펴보시더니 가장 살이 통통한 부위를 골라 미나리와 함께 제 앞 접시에 올려놓으셨습니다. 이게 제일 연하고 맛있어요. 그러고는 국물을 한 국자 가득 떠서 제 그릇에 따라주셨습니다. 뜨거우니까 천천히 드세요. 고맙습니다. 아직 식지 않았을 때 드셔야 제맛이거든요. 어서 드세요, 민수 씨. 환하게 웃으며 권하는 수진 씨. 그 모습을 보는 순간 목구멍이 뜨거워졌습니다. 누군가 이렇게 제 앞에 음식을 차려주고 드세요라고 말해준 게 얼마만인가. 아내가 세상을 떠난 뒤로 6년이라는 세월 동안 아무도 제게 천천히 드세요라고 속삭이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제게 연한 고기를 골라 건네지 않았어요. 그저 혼자 밥을 차려 먹고 혼자 설거지를 하고 혼자 잠들었을 뿐이었습니다. 민수 씨? 수진 씨의 목소리가 가까워졌습니다. 왜 그러세요? 어디 안 좋으세요? 아, 아닙니다. 제 눈가가 뜨거워지는 걸 느꼈습니다. 울컥했습니다. 누군가에게 챙김받는 게 오랜만이라 감정이 살짝 올라왔나 봅니다. 수진 씨가 손수건을 건넸습니다. 아, 그러셨구나. 집에서도 혼자 식사하세요? 네. 아들은 장가가서 가정이 있어요. 며느리가 가끔 와서 챙겨주기도 하지만요. 그럼 매일 혼자, 뭐, 익숙해지더라고요. 하지만 익숙해진 게 아니었습니다. 그저 참고 살았을 뿐이었지요. 저, 혹시 어디 쪽에 사세요? 수진 씨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대화를 나누다 보니
수진 씨와 저는 그렇게 멀지 않은 거리에 살고 있었습니다. 어머, 정말요? 저는 바로 옆 동네예요. 그래요? 그럼 가깝네요. 그러게요. 이렇게 가까이 사는데 이제야 만났네요. 수진 씨가 잠시 망설이더니 용기를 내어 말했습니다. 그럼 제가 가끔 들러도 괜찮으세요? 밥도 같이 먹고 밑반찬도 좀 나눠드리고요. 제 가슴이 또다시 뛰었습니다. 저야 감사한데 괜히 번거로우신 거 아닌가 해서. 아니에요. 저도 혼자 해먹으면 맛이 없거든요. 누가 같이 먹어주면 좋겠다 싶었어요. 그럼 싫으세요? 아닙니다. 고맙지요. 수진 씨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저는 고맙게도 먼저 손을 내밀어주는 그녀를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진짜 인연이라는 게 있는 건가? 65평생을 살면서 이런 마음이 드는 건 처음이었습니다. 아내를 만났을 때도 이렇게 가슴이 뛰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때는 젊고 철없어서 사랑이 뭔지도 몰랐으니까요. 하지만 지금은 압니다. 외로움이 뭔지, 누군가와 함께한다는 게 얼마나 소중한지, 그저 옆에 있어준다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그럼 내일 저녁에 찾아뵐게요. 수진 씨가 말했습니다. 내일요? 네, 된장찌개 끓여서 갈게요. 민수 씨는 된장찌개 좋아하세요? 네, 좋아합니다. 그럼 내일 6시쯤 갈게요. 주소 알려주세요. 그렇게 우리는 오리탕을 먹으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다음 날 저녁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여니 수진 씨가 양손 가득 짐을 들고 서 계셨어요. 민수 씨, 저 왔어요. 어머, 이게 다 뭡니까? 반찬이요. 이것저것 만들어 왔어요. 냉장고를 열어보니 덩그러니 김치 한 통과 달걀 몇 개만 있었습니다. 수진 씨가 한숨을 쉬며 가져온 반찬들을 하나하나 채워 넣었어요. 된장찌개, 멸치볶음, 시금치나물, 콩자반. 이렇게 드시면 안 돼요. 제대로 챙겨 드셔야죠. 고맙습니다. 자, 이제 밥 먹어요. 수진 씨가 상을 차렸습니다. 수저 2벌, 그릇 2개, 반찬 여러 가지. 늘 하나씩만 놓여있던 이 집에 두 쌍의 모든 것들이 놓였습니다. 자, 드세요. 네. 함께 밥을 먹었습니다. 혼자 먹을 때와는 달리 밥맛이 났습니다. 집안에 온기가 돌았어요. 사람이 사는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문득 수진 씨와 함께 늙어가는 상상을 했습니다. 아침마다 함께 식사하고 저녁이면 나란히 TV를 보고 잠들기 전 서로 안부를 묻고 그런 평범한 일상들. 그러던 중 수진 씨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민수 씨, 나이 들면 해보고 싶은 거 있으셨어요?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저는 딱히 그런 걸 생각할 여유가 없었습니다만 나고 자란 고향 땅에 묻히는 게 꿈이기도 합니다. 고향이 어디신데요? 경상도 시골이요. 수진 씨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럼 우리 다음 주에 시골이나 갈까요? 시골이요? 좋지는 않지만 외곽에 집이 한 채 있어요. 남편이랑 노후에 살려고 장만했던 건데 같이 가서 쉬고 오면 좋을 것 같은데. 저야 이제는 시간이 많으니까요. 갑시다. 정말요? 네, 함께 가고 싶습니다. 수진 씨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어도 사람이 주는 외로움은 대신할 수가 없더라고요. 민수 씨 만나서 같이 해버릇하니까 저도 뭔가 따뜻해지네요. 저도 그렇습니다. 둘은 말은 하지 않았지만 서로가 서로를 알아보듯이 손을 꼭 붙들고 있었습니다. 마치 서로가 함께 늙어갈 날을 그리는 듯 했습니다. 그날 밤 수진 씨는 늦게까지 계셨어요. 설거지를 하고 집안을 정리하고 내일 아침 드실 거라며 국도 끓여놓고 이제 가봐야겠어요. 너무 늦었네요. 조심히 들어가세요. 네, 내일 또 올게요. 매일 오시면 힘드시잖아요. 아니에요. 올 곳이 생겨서 좋은걸요. 수진 씨가 웃으며 문을 나섰습니다. 문이 닫히고 집안이 다시 조용해졌지만
이제는 그 조용함이 외롭지 않았습니다. 수진 씨의 온기가 여전히 남아 있었으니까요. 그날 밤 저는 행복하게 잠들었습니다. 내일이 기다려졌습니다. 다음 주가 기다려졌어요. 수진 씨와 함께할 모든 날들이 기다려졌습니다. 약속한 다음 주가 왔습니다. 수진 씨가 아침 일찍 집 앞으로 차를 가지고 왔어요. 민수 씨, 준비됐어요? 네,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럼 출발할까요? 차에 올라탔습니다. 수진 씨 옆자리에 앉으니 왠지 모를 설렘이 있었어요. 얼마나 걸립니까? 한두 시간 정도요. 멀지 않아요. 그렇군요. 창밖 구경하세요. 경치 좋아요. 차는 도심을 벗어나 한적한 시골길로 접어들었습니다. 창밖으로 펼쳐지는 눈밭, 산과 들판. 오랜만에 보는 풍경이었습니다. 고향 생각나세요? 네. 어릴 적 생각이 나네요. 언제 한번 고향에도 같이 가요. 제가 모셔다 드릴게요. 그래 주시면 고맙지요. 한참을 달려 도착한 곳은 작은 마을 어귀에 자리한 단독주택이었습니다. 여기에요. 차에서 내려 집을 바라봤습니다. 크지는 않았지만 정갈하게 관리된 집이었어요. 마당에는 작은 텃밭도 있었고 집 앞에는 감나무 한 그루가 서 있었습니다. 들어가요. 문을 열고 들어서니 오랫동안 사람이 살지 않은 듯 했지만 어딘가 따스함이 묻어있는 집이었습니다. 남편이랑 여기서 노후를 보내려고 했었어요. 텃밭도 가꾸고 닭도 키우고 그런 꿈이 있었는데 수진 씨의 목소리가 잠시 떨렸습니다. 지금이라도 그 꿈을 이루시면 되지 않습니까? 그래요? 네. 민수 씨랑요? 네. 수진 씨가 원하신다면요. 수진 씨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짐을 풀고 두 사람은 마당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따스한 햇살이 내리쬐고 어디선가 새소리가 들려왔어요. 민수 씨. 네, 말씀하세요, 수진 씨. 수진 씨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 나이에 재고 따지고 하지 말아요. 저는 민수 씨랑 늙어도 좋을 것 같네요. 당돌한 고백이었습니다. 제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눈물이 났어요. 65 평생을 살면서 이런 말을 들을 줄은 몰랐습니다. 수진 씨, 저는 그녀의 손을 꼭 붙잡았습니다. 제가 다른 건 몰라도 누구를 위한 마음 하나는 착실합니다. 수진 씨보다 며칠은 더 오래 살겠습니다. 그 전까지는 제가 꼭 지켜드릴게요. 수진 씨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고마워요. 민수 씨, 우리는 한참을 그렇게 서로의 손을 잡고 앉아 있었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요? 해가 서쪽으로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배고프지 않아요? 조금요. 제가 저녁 해드릴게요. 수진 씨가 부엌으로 들어갔고 저는 마당을 둘러봤습니다. 여기저기 손볼 곳이 보였어요. 내일부터 조금씩 고쳐야겠다. 텃밭도 다시 일구고 울타리도 새로 만들고 마당도 정리하고 할 일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혼자가 아니었어요. 수진 씨와 함께였습니다. 민수 씨, 식사하세요. 부엌에서 수진 씨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집 안으로 들어가니 따끈한 된장찌개와 여러 반찬이 차려져 있었어요. 앞으로 매일 이렇게 먹을 거예요. 행복하죠? 네, 행복합니다. 저도요. 우리는 마주 앉아 밥을 먹었습니다. 창밖으로 노을이 지고 있었어요. 붉게 물든 하늘을 보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인생은 참 알 수 없는 것이라고. 6년 전 아내를 잃고 모든 게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새로운 시작이 있을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날 아들이 마사지를 보내주지 않았다면, 그날 그 가게에 가지 않았다면, 그날 수진 씨를 만나지 못했다면 저는 아직도 혼자 외로움 속에서 살고 있었겠지요. 민수 씨, 뭐 생각해요? 아들 생각이요. 아드님? 네. 나중에 소개해야겠어요. 제가 좋은 사람 만났다고. 수진 씨가 웃었습니다. 그럼 저도 딸한테 말해야겠네요. 엄마가 좋은 사람 만났다고. 따님이 계셨어요? 네, 시집가서 잘 살고 있어요. 그렇군요. 우리 아이들도 좋아할 거예요.
부모가 행복한 걸 보면 그렇겠지요. 밥을 다 먹고 우리는 마당에 다시 나왔습니다. 밤하늘에 별이 쏟아지고 있었어요. 예쁘죠? 네. 도시에서는 보기 힘든 별들이네요. 여기서 살면 매일 볼 수 있어요. 수진 씨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우리는 별을 보며 한참을 서 있었어요.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꿈을 꿨습니다. 아내가 나왔어요. 한참 예뻤던 그때의 모습으로 저를 보며 환하게 미소 지었어요. 마치 고생 많았어. 당신은 조금 더 웃다 와요. 하는 것처럼 꿈에서 깬 저의 눈가엔 미안함과 고마움이 묻어 있었습니다. 창밖을 보니 동쪽 하늘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어요. 새로운 삶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수진 씨와 함께하는 삶, 더 이상 혼자가 아닌 삶, 65의 나이에 새롭게 시작하는 인생. 늦었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저는 이제야 진짜 삶을 시작하는 것 같았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소박하지만 행복한 하루하루를. 아침 햇살이 방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렇게 그날도 수진 씨가 차려준 밥상에서 함께 먹고 웃었습니다. 우리는 종종 그곳에 내려가 그리고 함께 텃밭을 일구기 시작했어요. 평범한 일상이었지만 그 일상이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사람은 참 이상한 것 같습니다. 혼자 있을 때는 특별한 무언가가 있어야 행복한 줄 알았는데 누군가와 함께 있으면 이렇게 평범한 것들이 가장 큰 행복이 되더군요. 민수 씨, 텃밭 저편에서 수진 씨가 부릅니다. 네, 이리 와봐요. 상추가 자라고 있어요. 달려가니 정말로 작은 상추가 돋아나 있었습니다. 우리가 심은 거예요. 그러게요. 벌써 자랐네요. 이거 키워서 쌈 싸 먹어요. 좋지요. 수진 씨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을 보는 것만으로도 저는 행복했습니다. 65, 많은 사람들은 인생의 황혼기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저에게는 새로운 여명이 밝아오는 시기였습니다. 수진 씨와 함께 앞으로 남은 날들을 살아갈 것입니다. 서로를 위로하며 서로를 아껴주며 그렇게 천천히 함께 늙어갈 것입니다. 그것만으로 충분합니다. 우리는 텃밭 한가운데서 서로를 꼭 안았습니다. 따스한 햇살 아래 두 사람의 그림자가 하나로 겹쳐졌습니다. 처음엔 그저 마사지를 받으러 간 것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인생의 반려자를 만났습니다. 외로움 속에서 살아가던 두 사람이 서로를 위로하며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고들 하지요. 진짜 중요한 건 지금 이 순간을 누구와 함께하는가, 그리고 그 사람과 함께하는 시간이 얼마나 행복한가가 아닐까요? 민수 씨와 수진 씨의 이야기가 외로움 속에서 살아가는 누군가에게 작은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라고 합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용기 내어 한 걸음 내딛어 보세요. 새로운 인연이, 새로운 행복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오늘 사연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저에게는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오늘 이야기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도 댓글로 들려주세요. 감사합니다.